주거 침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범죄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3,701건이었던 주거 침입 범죄는 2022년 18,94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집은 보안이 철저해서 괜찮겠지 라며 남의 얘기라고 혹시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 집이 아닌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털이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 많은 이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궤도 넘버 3 사건입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거기 경찰서죠?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와서 금품을 훔쳐간 것 같아요. 어디시죠? 아파트예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할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경찰의 발목을 잡는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저희 집이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네? 혹시 방금 연락 주셨던 분과 같은 집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처음 전화했는데? 혹시 아파트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전화를 끄는 경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는데요.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닐 것 같다는 심상치 않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첫 도난 신고가 접수된 후 5시간 동안 경찰서로 걸려온 도난 신고 건수만 무려 9건. 그것도 모두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겁니다. 도대체 마포구 이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1월 15일 초저녁, 한 무리의 그림자가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접근합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자는 곧장 스파이더맨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6층까지 도달한 그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간 지 불과 20분 만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일행에게 짐을 넘긴 뒤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집에 들어가 10여 분 만에 금품을 훔쳐나옵니다. 그날 밤 이 무리는 총 9채의 집을 털었고, 금품을 싹쓸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건당 길어야 20분 남짓이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절도범의 정체는 바로 궤도 넘버 3의 일당이었습니다. 넘버 3는 10대 때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소매치기를 배웠고, 그 결과 전과 10범의 상습 전문 터리범이 됐는데요.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고급 빌라와 아파트를 돌며 총 144회에 걸쳐 21억 6,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습니다. 경찰도 수사망을 좁히며 검거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매번 넘버 3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넘버 3는 매번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는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6명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과거 넘버 3가 교도소에 복역할 때 그의 명성을 듣고 절도범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넘버 3는 그 중에서 전과 8범 이상의 절도범들을 모아 범행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6명과 함께 빈집털이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 명이 집을 터는 동안 나머지 인원이 눈과 귀가 되어 망을 봐주고, 넘버 3와 함께 맨손으로 아파트를 오르고 베란다를 이동해 가며 대담한 범행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경찰은 검거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넘버 3와의 싸움에 돌입합니다. 넘버 3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시로 이동 동선을 바꾸고 60여 개가 넘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2014년 5월 공범의 가족들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던 경찰은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궤도 넘버 3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궤도 넘버 3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범죄 행동을 합리화했는데요. 그는 훔친 돈으로 마포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끌며 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유한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남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의 행동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주거 침입 범죄는 18,949건, 하루에 약 52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범죄자들은 주로 창문이나 보조 출입문 순으로 침입했고, 창문을 통한 침입 범죄의 경우 약 61%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이 개발돼 더욱 철저히 주거 침입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대에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 고도화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CCTV를 역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범죄 수법을 막을 수 있는데요. 또 입주민의 스마트폰과 공동현관 로비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공동현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는 원패스 출입 시스템을 이용해 키패드에 남는 지문 흔적이나 출입카드 분실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 알리는 지능형 CCTV부터 출입문 무단 개폐나 불법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대별 방범 시스템 설치를 통해 주택 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침입 범죄, 그 중에서도 빈집 털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뭔가 달라진 점 혹시 느끼셨나요? 특별히 다른 장소에서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보안 위키 6편을 진행하며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와 그에 따른 대응책,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설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서 범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위키 오윤성 교수였습니다.